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쪽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 화성암에 대해서 같이 할 건데, 화성암이라는 거는 이제 암석의 종류예요. 마그마 있죠. 지난번에 배운 마그마는 굳으면 이제 화성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화성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화성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화강암, 현무암 이런 것들 다 화성암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그마예요. 마그마. 우리가 배운 마그마의 종류는 지난번에 나온 건 세 가지예요. 유문암질, 그리고 안산암질. 기억 안 나면 오늘 또 하면 돼. 현무암질. 이렇게 마그마가 세 가지거든요. 얘들이 굳으면 각각 화성암이 되는데, 이름을 좀 다르게 붙여요. 형태나 어떤 구성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굳으면 통틀어서 우리가 화성암이라 부르긴 하지만 화성암 안에서도 여러 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성암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두 번째, 산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발견이 되느냐,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화산암, 심성암으로 분류를 하고, 화학 조성에 따라서 염기성암과 중성암, 산성암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이제 밑에 화산암과 심성암, 그리고 여기는 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배울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성암은 마그마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암석이 나오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그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마그마부터. 여기는 표 있죠? 표 얘기를 먼저 하고 다시 화성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차차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유문암이 나올 수도 있고 안산암질이 나올 수도 있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얘들의 특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른데 6가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거 선생님이 미리 말하는데 여기 있죠, 이거는 그냥 중간값을 가진다고 보는 거야. 유문암질과 현무암질의 중간을 가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문암질부터 해볼게요. SiO2라는 게 있는데, 마그마 안에는 SiO2라고 하는 함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뭐랄까요, 구성 원소, 이거 말고도 다양하긴 하지만 SiO2가 이제 주로 마그마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SiO2가 얼만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이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 65라고 되어 있는데 63으로 바꾸죠. 65나 63은 거의 비슷한데 밑에 거랑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63, 65 해도 크게 상관없어. 그리고 이거는 52, 그리고 이거는 52랑 63 사이. 그러니까 어떤 마그마의 SiO2 함량을 봤을 때,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봤을 때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52% 이하면 현무암질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이 퍼센트를 가지면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온도. 얘들의 온도는 다 뜨거워요, 마그마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달라. 유문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좀 낮고요, 현무암질이 비교적 높아요. 안산암질은 그 중간을 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점성입니다.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야. 끈적끈적한 정도. 여러분, 온도가 앞서 말한 온도가 높을 때 끈적끈적할 때 것 같아, 낮을 때 끈적끈적할 것 같아? 온도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좀 덜 끈적끈적해요. 이게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유문암질은 대신 점성이 크겠죠. 더 끈적끈적한 거지. 대신에 비교적 온도가 높은 애들은 덜 끈적끈적해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이제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흘러. 자, 점성이 높으면 잘 흐를 수 있어, 못 흘러요? 끈적끈적하니까 잘 흘러갈 수가 없지. 유동성이 작아요. 그리고 점성이 작으면 비교적 잘 흘러가겠죠.
덜 끈적끈적하니까 잘 흘러간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아니고 다섯 번째는 휘발 성분. 휘발 성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SiO2 함량과 같이 가요. 뭐랄까요? 같이 같이 단어 선택이 잘 안 되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SiO2라는 것 자체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높다는 거는 휘발 성분이 많다는 거야. 이건 자체가 휘발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휘발 성분 자체가 많고요. 그러면 마그마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요.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화산 활동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에서 마그마가 쭉 올라왔어. 마그마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그마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땅이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마그마가 쑥 올라오면 더 부풀어요. 그러다가 마그마가 이 사이로 뿅 이렇게 터지는 순간 뻥 폭발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여기 안에 이 마그마 안에 휘발 성분이 많다. 휘발 성분이 많아요. 휘발 성분이 많으면 이때 폭발할 때 폭발적으로 나와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이다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사이다 안에 기포들이 그 탄산들이 기체로 많이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기체들이 딱 따는 순간 뻥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처럼 휘발 성분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휘발 성분이 많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거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화산지역, 그렇게 만들어지는 화산의 형태는 종상 형태야. 그러니까 화산의 형태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마그마가 나와도 마그마가 멀리 흘러갈 수가 없어. 왜냐면 점성이 크거든. 유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멀리 흘러갈 수 없으니까 멀리 흘러가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좀 솟아요.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솟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휘발 성분이 적어요. SiO2 함량이 적으니까 휘발성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분출해요. 뽕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이다를 딴 거야. 그러면 픽 이러면서 그냥 따지죠. 그래서 조용히 분출. 봉봉봉봉 이렇게 하는 거는 유문암질 마그마야. 우리가 뭐죠?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그때 뭐 암석이 멀리 날아가고 뭐 가스가 후 나오고 막 그 뭐 또 뭐죠? 수증기 확 나오고 뭐 화산재 확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폭발하는 경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분출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화산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형태가 순상 화산이고 용암대지를 만들어내요. 왜냐면 얘들은 점성이 작고요. 유동성이 커. 그러니까 마그마가 나오면 멀리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나오면 멀리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 나오면 멀리 흘러갈 수 있어. 왜? 유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완만한 형태의 화산 형태를 우리는 이거를 순상 화산이라 불러요. 그리고 멀리 흘러가면 이렇게 평지가 만들어지겠죠. 평지. 용암으로 만들어진 대지라고 해서 용암 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됐죠.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성층 화산이 주로 만들어지는데 성층 화산은 종상과 순상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중간쯤이다. 이렇게 봐요. 그냥 뭐 화산재랑 마그마랑 이제 층층이 쌓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 부분, 중간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만 보면 종상화산은 이렇게 돼 있고요. 현무암질 마그마의 순상화산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성층화산은 그림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뭔가 층층이야. 왜 층층이 쌓인 느낌이야. 층층이 이렇게. 이런 느낌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층층이 쌓인다는 정도만. 자, 그리고 밑에가 아니고 아직 안 끝났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 끝났어요. 이거 잠시 필기하시고 이거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칠판도 이렇게 빨리 지웠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유문함질 마그마, 안산함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유문함질 마그마가 이렇게 딱 굳는다. 이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 그러니까 마그마는 무조건 다 화성암이야. 근데 이 안에 여러 개가 나눠져 있을 뿐이야. 유문함질 마그마가 굳으면 산성암이고 만들어져요. 산성암. 그리고 안산함질이 굳으면 중성암이 만들어져요. 이거 밑에 필기할 게 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옆에 다른 데다 필기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심성이 아니죠. 네, 염기성암이 만들어져요. 염기성암. 이 만들어져요. 됐죠? 각각 유문함질이 굳으면 산성암, 안산암이 굳으면 중성암, 현무암질이 굳으면 염기성암이 만들어져요. 됐죠? 근데 마그마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그마가 여기 이거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그마가 1번 분출해서 굳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출하여 굳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밑에서 이렇게 그냥 굳어버렸어. 분출 못하고 지표 아래에서 아래에서 굳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위의 경우는 우리는 얘를 화산암이라 불러요. 화산암. 그리고 얘를 심성암이라 불러요. 됐죠? 그래서 유문함질 마그마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유문함질 마그마가 유문함질 마그마 굳으면 다 산성암이라 부르는데, 그때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으면,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생각보다. 밑에다 선생님 다시 할게요. 아니고 어디가 좋을까? 빈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위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할게. 미안해. 유문함질 마그마, 안산함질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봅시다. 이때 유문함질 마그마가 굳으면 산성암, 중성암, 그리고 염기성암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 지울게요. 자, 이때 산성암, 유문함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어요. 분출한다는 건 지표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화산암이라 불러요. 화산암. 그리고 이 유문함질 마그마가 지표 아래서 굳는다. 그러면 뭐가? 심성암이 돼요. 심성암이 돼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표 밖에서 굳는지 안에서 굳는지에 따라서 화산암, 심성암이라 불러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제 표를 채울 거야. 다른 걸로 이렇게 산성암이면서 화산암인 경우를 우리는 유문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중성암이면서 화산암인 경우를 유문암, 안산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산암은 분출해서 굳은 화산암을 안산암이라 하면 돼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는다? 안산암이 되는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는다? 현무암이 돼요. 그리고 각각 밑에 같은 경우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표 아래에서 굳었다. 이거 화강암이 돼요.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표 아래에서 굳는다. 섬록암.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아래에서 굳는다. 뭐죠? 화강암, 섬록, 반려암 돼요. 반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건 보여줄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은 첫 번째 이거는 모두 다 이거야. 이거 다 화성암이야 얘들은.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그은 이 삼성암, 중성암, 용기성암, 화산암, 심성암 있죠. 이거는 화성암의 종류가 아니고 화성암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 기준에 불과해요. 분류 기준이야. 분류 기준.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거는 색깔 뭘로 하죠?
파란색으로 할게. 초록색으로 할까? 이 지금 그은 이 핑크 색깔들 있죠? 얘들은 그냥 분류 기준이야. 분류 기준. 그 말은 뭐냐? 화성암의 종류가 뭐가 있어라고 하면 산성암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분류 기준에 불과해요. 우리가 말을 하는 화성암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화성암이라는 건 이거야, 이거. 이 6가지밖에 없어요. 화성암은 뭐가 있어? 하면 섬로암이 있어, 반려암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화성암의 종류가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심성암이 있어, 화산암이 있어, 이렇게 잘 얘기 안 한다고. 이거는 분류 기준이야. 화성암을 6가지가 있는데 얘를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에 불과한 거지, 실제 화성암의 종류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화강암, 섬로암, 반려암 6가지밖에 없다. 됐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있고, 심성암은 화강암, 섬로암, 반려암 있다. 이미 배웠죠. 화산암은 지각하부나 멘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서 냉각돼야 돼. 지표 밖으로 나와서 냉각되는 거를 우리는 화산암이라 불러요. 됐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마그마가 분출하면 비교적 빠르게 굳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분출하면 공기랑 만나니까 빨리 굳어. 여기서의 포인트는 빨리 굳어, 빨리 굳어. 그러면 이 암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암석을 구성하는 거를 광물이라 얘기하거든요. 광물. 그러니까 광물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광물의 형태가 다양한데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세모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만 봅시다. 크고 작고만 봅시다. 그때 빠르게 굳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나오자마자 빨리 굳어. 그러니까 이 암석이 크게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물이 크게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물은 크기가 작아요. 이걸 세립질이라 불러요. 크기가 작아. 혹은 더 작으면 유리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크기가 더 작은 경우. 방금 말한 이 경우는 뭐?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니까 공기랑 만나서 빨리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물이 크게 성장할 시간이 없어. 나오자마자 팍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립질이나 유리질, 크기가 작은 광물 결정이 형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됐죠? 밑에 있는 거는 뒤에 할 거라서 이거는 좀 패스하고 심성암으로 넘어갈게요.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표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각 내에서 천천히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거 우리 심성암이라 불러요. 됐죠? 이때 비교적 천천히 굳어요. 위에랑 다르죠? 뭐가 다르냐? 위에서는 비교적 빨리, 여기는 비교적 천천히.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광물이 크게 성장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아래서 천천히 식는 거야. 그러면 야, 너도 모여, 나도 모여, 크게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광물의 결정이 조금 작은데 심성암은 결정이 크다. 이걸 과학적으로 결정이 작은 거를 세립질 또는 유리질이라 말을 하고요. 입자가 크다,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이 밑에 있는 거는 패스, 뒤에 또 할 거니까 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건 좀 정리하고 광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암석이라고 보이는데,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광물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암석의 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암석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광물이 모여가지고 암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광물이 모이냐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화성암은 이런 광물들이 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고 밑에 거 봅시다. 감람석, 휘석 같은 경우는 보통 어두운데요. 얘들이 많으면 얘들은 주로 고철질 광물이라 불러요. 그리고 석영장석, 얘들이 많으면 좀 밝아요. 얘들을 규장질 광물이라 부르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우리가 아까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되는 것만 선생님이 하다가 집어줄게. 자, 염기성, 중성암, 산성암 아까 했고 SiO2 했죠. 그리고 냉각 속도 했어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빠르다. 그리고 세립질, 크기가 작죠. 조직까지 했고 심성암은 느려요. 그래서 크기가 커져요. 조립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지금 이거 얘랑 반대로 적힌 거야.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죠. 반대로 적힌 거예요.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뭐냐? 핑크 색깔로 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물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한 체크한 이 산성암 같은 경우는 석영, 장석, 사장석들이 많아요.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규장질 광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밝죠. 밝음. 그리고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휘석, 감람석, 각섬석, 흑음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들은 고철질 광물들이 많다. 얘들이 많으면 색깔이 어둡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부분 있죠. 다시 할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 이거 다 하고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화성암 지역입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화성암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 있고요. 그리고 심성암이 있어요. 그리고 화산암에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있고 심성암에는 화강암, 삼로암, 반려암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죠.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볼게요. 화산암 지형은 뭐예요? 화산암 지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든 지형, 분출해서 만든 지형을 말하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제주도 주상절리, 울릉도 독도, 백두산, 한탄강 이런 것들에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지형들이 많아요. 됐죠? 제주도도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잖아.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 심성암은 마그마가 분출하진 않았어. 마그마가 지표 아래서 굳었다가 지표 위로 솟아오른 경우 올라 만든 지형이에요. 그림으로 선생님 그려보면 화산암 같은 경우는 땅에 이렇게 있으면 마그마가 뿅뿅뿅뿅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뭐 화산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이게 화산암 지형이에요. 그런데 심성암 지형은 심성암 지형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이미 굳었어. 이미 암석이 됐어요. 이게 심성암이죠. 암석이 됐어. 얘들이 나중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암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마그마가 분출한 게 아니고 암석이 굳어서 암석이 올라온 거야. 그런 경우를 심성암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북한산, 설악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이겁니다. 이거거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 화산암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냉각되면 부피가 급격히 수축해서 기둥 모양으로 깨진 주상절리가 만들어진다. 주상절리 이름 많이 들어봤죠? 주상절리. 우리 수학여행 갈 수 있다면 주상절리 보러 갑시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그러니까 암석이 지표로 노출돼서 압력이 감소하여 팽창하면서 판상으로 깨진 판상절리가 만들어져요.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볼게. 주상절리는 이런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고 마그마가 뿅뿅뿅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마그마가 급격히 식겠죠. 급격히 식어요. 급격히.
급격히 냉각. 그러면 급격히 냉각되면 부피가 급격히 수축돼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지. 그때 특징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형태를 주상절리라 불러요. 주라는 거는 기둥이고 상이라는 형태야. 그러니까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리는 금간 형태인데 금이 간 형태 말을 하는데 기둥 모양의 금이 간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기둥이 쭉쭉쭉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육각형, 이게 3에서 육각형 정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기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주상절리라 불러요. 제주도 가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싫다 해도 설명해 줄게. 판상절리는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냐면 전리 됐죠? 이 주상절리 포인트 용어들은 이거야. 급격히 냉각, 부피 수축. 판상절리 같은 경우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화성암이 쭉 이렇게 이 화강암 암석이 쭉 올라왔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암석이 위로 올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암석을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있었는데 압력이 감소해요. 누르는 압력이 감소.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하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얘는 이렇게 받는 압력이 있어요. 땅 아래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압력을 받아. 그리고 얘는 그 압력만큼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쌤쌤이를 이뤄가지고 이 암석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리면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은 여전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르는 압력이 지금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그 위에서는 누르는 힘이 없어진 거야. 누르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힘만 밖으로 밀어내는 힘만 남았으니까 얘가 여기가 뚝뚝 갈라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거를 판상절리라 불러요. 판상절리.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르는 압력이 감소되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거는 둘이가 다르죠. 이거는 팽창돼요. 그래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해가지고 부피가 팽창해서 만들어지는 판상절리. 이거 그림은 약간 뭐랄까요? 그게 말 그대로 판 모양. 이거는 판 아까 주는 기둥이었잖아요. 이건 판은 말 그대로 판이야. 약간 이렇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판 모양으로 이렇게 슬레이트처럼 이렇게 탁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보는 거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판 모양으로 쭉쭉 깨져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한 번씩 봤을 걸.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판상절리라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암 지형과 심성암 지형 그리고 주상절리, 판상절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